자, 지금 뭐 제주 반도체는 지금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에, 어떤 기준으로 잡아요? 철저히 기술적인 기준으로 잡죠. 저평가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는데 꼬리가 이제 조금 달려 있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들고 들어 올린 부분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조금 다시 꼬여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들고 들어 올린 쪽의 기준이 누가 들고 들어 올렸어요? 그렇죠. 들고 들어 올린 쪽의 기준이 프로그램 쪽에서 들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수급이 뭐 지금 다시 나오는 게 이제 조금 짜증스럽긴 한데 손바뀜으로 봐야죠.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기계적으로 여기서 매도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좁은 공간에서. 2, 3%의 수익을 목적으로 진입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10시 51분 기준에 6만 6천 주까지가 그게 이제 3만 원 물량을 쭉 잡아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 위에서, 매도 물량을 형성을 해서 17만 5천 주까지 들어왔던 게 뭐 8만 1천 주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주 정도를 1, 2% 위에서 차익 실현했다. 그렇게 좀 어찌 보면 무모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준은 좀 아닐 것 같고 다시 되돌리더라도 전 거래일에 그 50만 주대의 외국인들의 수급 그게 이제 JP모건 쪽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장 초에 JP모건은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눌림은 좀 생각을 했는데 고점 대비 눌림 폭이 꽤 깊었어요. 한 뭐 5%대. 2.7 오르고 3.2니까 고점 대비해서 조정으로 따지면 5%대의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기존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하루에 3%씩 막 들어오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막 들어오면서 변동률이 상한가까지도 진입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1월 15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130만 주 들어오고 1월 15일 날 변동률이 그때 18% 정도 나왔네요. 그죠? 130만 주에. 그리고 이제 추이 강화 부분. 그래서 19일 날 같은 경우에 26%, 27% 정도 움직였는데 그때도 한 100만 주, 94만 주니까 100만 주 수준. 그러니까 3% 수준의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슝슝 치고 들어올린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버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또 진입하고 뭐 이런 수순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쪽이 쭉 들어와서 흥분할 수 있겠다. 매도 물량 3만 원까지도 프로그램이 다 잡아갔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흥분을 했다고 쳤을 때, 뭐 흥분한 이후에 추이 추세에 흐름에서 단타였던 아니면 뭐 손바뀜이었던 더 이상 치고 들어올리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 해도 일봉상의 기준의 제주반도체를 요 기준에 뭐 예를 들면 저 교수형 아니에요. 좀 망치 비슷하게 생겼는데 교수형 아니에요. 교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형의 기준은 위에서 목을 맨다 행인맨을 얘기하죠. 그 교수형의 처하다의 교수형은 갭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변동률이 20%대 흐름이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7%만 이렇게 그래봐야 캔들의 위치 자체가 이렇게 멀지가 않단 말이죠. 거기서 밀고 내려오는데 몸통을 크게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주요한 몸통의 기준이 뭐 예를 들면은 그 정거래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에 몸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 몸통을 훼손시키는 흐름까지 막 그냥 주구장창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이러한 흐름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한 흐름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죠.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볼 때 이제 지금의 기준은 뭐 교수용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 주봉 기준에 갭이 이제 원하는 갭이 나와줬어요. 갭이 나와주고 그 갭이 이제 뭐 훼손이 됐죠 지금. 근데 이제 주봉 단위 기준에서는 그 갭을 다시 살려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거래의 기준에서도 고점에서의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의 흐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점에서 거래가 이제 전 거래일 주봉 기준에 전봉의 기준을 잡았을 때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그러고 나서 흐르는데 이제 이번 주에 거래가 좀 더 이제 터지면 돼요. 아직까지는 글쎄 뭐 하이닉스도 좋고 사실 한미 반도체도 좋은 상황인데 뭐 고점 대비 눌려 있다 할지라도 좋은 상황인데
이 제주 반도체는 이제 원체 목요일 날 슈팅이 나왔고 금요일 날 나쁘지 않았죠. 뭐 추가적인 강세. 예, 그 기준에 이제 종가를 좀 더 들어올린 폭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인데 뭐 프로그램 쪽의 물량이 한 20만 주 수준까지 나왔었나요? 그 프로그램 물량이 꽤 나왔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제 다 감싸 안고 조금 전에 17만 주 수준까지 이제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지금의 위치에서의 힘의 강도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프로그램 쪽에 30만 주, 32만 주 매도해서 되돌린 거였거든요. 금요일 날도. 결론은 오늘도 이제 14만 주에서 17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었으니까 30만 주 대 그러면 거의 1%입니다. 적지 않아요. 1%면.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 나왔고 지금 이제 들어올린 쪽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한 쪽의 흐름을 같은 쪽으로 보지 않고 손바뀜으로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올린 쪽의 기준에서는 계속 들어올리려는 힘이 있겠죠. 그럼 오늘 평단이 29,447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평균 단가 대비 위로 조금 전에 쏘아올린 쪽은 매수 평균 단가 조금 더 위겠죠. 29,447원이 아니라 개인처럼 뭐 받아가는 물량이 아니고 3만 원까지 6만 6천 주 3만 원에 거기까지 이제 쌓아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그 지금의 흐름에서는 손바뀜으로 좀 인식을 하고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29,448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나머지 시간 지금 11시예요. 11시 이후에 나머지 시간이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평단은 계속 올라오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프로그램 쪽에 이제 매수 전환인데 이게 이제 한 17만 주까지는 들어왔었다라는 부분. 단기 차익 실현이든 뭐든.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주 지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계 쪽의 그 수급범에 따라서 변동률이 크게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도 일단은 그 3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집중돼 있었고 중간에 이제 매도도 있었지만은 집중돼 있었고 오늘은 외국인들 19만 주 매도는 JP모건 쪽에서 개장 초 매도했던 부분의 연속성 그리고 지금 기준은 프로그램 쪽이 어쨌든 5만 4천 주 매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급은 외국인들 저 수급 범위는 실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그 저 수급은. 그래서 요 수급 범위는 19만 주 매도가 아니라 마감 이후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계속 매수위로 유지가 된다면 마감 이후에 본다면 외국인들 그 수급 자체가 매수위 기준으로 잡혀질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하고 기관 투자자, 외국계 투자자 그 장중 코스컴에서 전산원에서 이제 싸주는 그 수급 있죠. 교육 자료. 그 교육 자료 좀 올려주세요. PDF 파일하고 그게 4장인가 6장인가 뭐 그렇죠. 그거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그 관련된 수급 자료 부분들, 교육 내용들. 그 뭐 영상 올려드렸고 동영상 예전에 그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세를 떴던 부분의 흐름에서의 경영상.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넘었고 오늘 거래 대금이 이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뭐 1,600억이면은 전체 시장 안에서 흐름 기준에 적지 않은 거래 대금이긴 합니다만 최근 터져 있던 거래 대금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주 뭐 월등한 거래 대금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점을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 초 고점 그다음에 전 거래를 그 고점 넘기면 32,000원대까지는 쉽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수급 강도가 이제 들어오면 뭐 충분히. 그래서 그 흐름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얘기해 준 거 못 알아듣겠으면 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신 분 교육 자료 올려주셔야 했는데 찾고 있습니다라든가 뭐 알겠습니다라든가 네, 좀 그 못 보고 있으니까 어떤 거 그래 지금처럼 어떤 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찾아보세요. 프로그램 쪽 프로그램 매매 해가지고 PPT 잡아놓은 거 있으니까 기간 외국인 실시간
장중에 몇 번 매수 매도 나오는지 그런 거 신경 써야 돼. 본인이 원고 작업을 이제는 뭐 책임을 지고 원고 작업을 하고 있고 어쨌건 기존에 있던 사람의 역할을 해나가는 기준이라면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찾아서 올려주겠는데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나갔던 내용인데 긴장해서 이제는 이런 내용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좀 잡아 놓으셔야 돼. 프로그램 쪽의 그 매매 기준 설정 범위는 컨텐츠망에 다시 올려놔드리고 PDF 파일 올려놔드릴 텐데 PDF 파일 올려드리고 낱장 파일로 다 해서 올려드리세요. 요 내용인데 요게 보강된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 보강된 내용 찾아가지고 제주반도체 들어가면 있겠지. 제주반도체 PPT에 그렇게 해서 장중에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은 하루에 이렇게뿐이 안 나와요. 이거 날짜 지우세요. 원고 넣을 때는 원고 오늘 뭐 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갈 테니까 날짜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중에 외국인 기관 수급은 외국인들은 9시 10분에 쏴주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4번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시잖아요. 11시 거를 쏴줬을 때 그러니까 코스콤에서 각 증권사로 준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게 한 10분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11시 10분 15분 정도에 수급을 보면 그때 밖에 있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게 하면서 그 시스템을 팔아먹는 애들이 있죠.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응? 이게 추정치란 말이에요. 추정치인데 누락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또 기타 법인이 쓰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 내지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88만 주 매도에 매수량이 94만 주인데 매도 부분에 56만 7천 주뿐이 이렇게 안 잡혀요. 프로그램 88만 주. 그럼 외국인 아니면 기관인데 이게 누락이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 매수의 기준도 94만 주의 매수인데 37만 주만 매수로 잡혀요.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누락이 된 거죠. 누락이 됐는데 이거를 장중 실시간 외국인과 따라잡기로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19만 주나 팔았으니까 이거 못 들어간다. 이래버리면은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굉장히 아쉬워지는 거죠.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뭐 3%까지 밀렸을 때에 15만 주였나 아까 매도가 15만 주 정도 14만 주 15만 주 뭐 이렇게 나왔던 물량이 다시 되사졌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전거래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간에 매수가 있었어요. JP모간에 전거래일 매수가 있었고 그 JP모간의 그 전거래일 매수 부분에 오늘 이제 JP모건이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개장 초에 아쉬웠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대략 추정해 보면 JP모간의 매도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짙게 잡힌 거거든요. 개장 초에. 근데 지금 매수로 전환됐다는 건 뭐 최소 손바뀜 내지는 JP모건이 뭐 되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거래일의 그 매도한 쪽의 기준은 그렇게 뭐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창구들은 없어요. 뭐 기간 일부.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수급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3월 뭐 중순 이후에 뭐 누적적인 범위에서의 수급도 키움 개인 선호 창구에서 이제 물량이 좀 많긴 합니다만 JP모건 60만 주대, 그다음 특정 창구죠 DB 같은 경우 뭐 그런 식으로 좀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 수급 범위에서 프로그램 좀 들어오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이제 움직임 탄력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변동성 매매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의존도가 높느냐 제주반도체는 좀 의존도가 높아요. 외국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로 변동성의 기준을 잡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기준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권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다시 한번 뭐 슈팅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그렇게 해서 분봉의 기준도 있고 주봉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좀 더 터져야 됩니다. 지금 뭐 순간적으로 이제 그 다시 2%대까지 강세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1,600억 거래대금 터지고서 거래대금 최상이 지금 8위로 올라섰어요. 8위. 최상위 8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약보합권까지 눌려져 있습니다만 수급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도가 좀 있고 근데 요거는 어찌됐건 손바뀜으로 좀 인식을 해보자. 그리고 뭐 저걸 단타를 쳤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범위보다는 손바뀜으로 인식해보자. 그리고 29,400원에 24,000주 저런 매수 잔량이 있는 걸 그거는 좀 좋지는 않아요. 떨어지는 물량.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이제 체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불편하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거래는 오늘 기준의 지금 시간에 이 정도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 또 고점을 뚫어야죠. 뚫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주를 넘기게 될 거고 고점을 뚫게 되면 만약에 고점을 못 뚫는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800만 주 정도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럼 800만 주가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니에요. 2,700만 주 거래 터지고 이제 뭐 거래 좀 많이 둔화된 거지만은 800만 주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그래도 이제 최상위 기준에 10위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죠. 지금 4장짜리 말고 더 들어가면은 더 있을 거예요. 1월 24일 그건 아니고 그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더 있을 건데 4장짜리 말고 제주 반도체 들어가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확인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아주 큰 거래가 수반되고의 그런 아닙니다만 전체 시장이 뭐 미국장이 휴장이어서인지 전체 시장의 거래가 다소 이제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 보합권의 종목이 거래가 9위까지 올라왔다. 적지 않은 변동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 9위라는 거는 뭐 수급 뭐 지금 그 프로그램 누적 수급 최상위도 아니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확장돼 있지도 않고 근데 거래가 여기서 맴돌고 거래 수반됐다라는 거 그만큼 손바뀜의 기준도 뭐 충분히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LS 머티리얼즈의 전략 부분도 또 들여다볼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제주 반도체는 시가총액 지금 1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하셔가지고 일단은 그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나오니까 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부터 찾아오시고 11시 4분에 주프로 선생님께서 물음표 해결을 하셨는데 어떤 거 내용이시죠? 이렇게 4월 포트폴리오 올라가 있고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팍스 거 올렸나요? 팍스 어제 누가 꼭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어느 쪽에서든 여유가 있다. 특별하게 장중에 지금 원고 쪽은 장중에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거 있나요? 만약에 없으면 그쪽에서 영상 잡아주고 한쪽에서만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컴퓨터 고장 났으면 이쪽에 좀 해달라 그러면 되잖아. 그잖아. 컴퓨터가 고장이 났던 그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 같이 좀 해주세요라고. 한쪽에서는 특별하게 업무가 없어서 대기 상태라면은 미리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금요일 장 기준에 금요일 야간 방송 기준에서의 영상 또 올려드릴 겁니다. 박스넷 쪽 시황하고 4월 포트폴리오 시황 그게 한 20분 될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묶어서 그것도 한 10분 이상 될 거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오시면 오늘 홈페이지 그 작업
설정 잡아드리세요. 이렇게 해서 강연회를 강조를 하세요. 강연회를 조기 청산이 기념인 거야? 강연회가 중요한 거야? 이걸 봤을 때 강연회라는 느낌이 있나? 그래서 위에 조기 청산 기념을 좀 자그맣게 쓰고 밑에 강연회를 좀 크게 강조를 하시고 14일 강연회로 나왔으니까 이제 세부 페이지 예전 거 들어와서 확인하신 다음에 세부 페이지에 내용들도 같이 좀 넣어드리는 걸로 어떤 내용의 강의가 있는지 메타방 운영 방식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거고 그다음에 매번 강연회 때마다 이제 강조 드렸었던 내용들 설정을 좀 잡아드릴 거니까 작년 2월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그때가 한 30만 원 했나요? 그리고 작년 4월 기준에 또 에코프로 그때 한 40만 원대 했나요? 그리고 작년 8월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DX 그리고 작년 10월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 결과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형성이 됐고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함께 합류하셔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